네, 필리버스터 19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야당이 원껏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192초쯤 얘기하고 싶다고 했을 때 입을 막았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그 새벽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검찰이나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금융 정보를 의장이 사회나 보는 것이 의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모두 발언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점을 그냥 계세요. 직권 상정을 하게 된 부분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의장의 발언됩니다. 직권 상정 부분만 말씀합니다. 오케이? 제가 직권 상정을 하게 된 이유를 직권 상정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시면 국민들이 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192시간 동안 할 이야기 다 했습니다. 국정원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그러면 제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지켜보는 저 모습 참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입니다. 심정숙 기자. 네. 당시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어제 저희 뉴스톱10이 끝나고 거의 한 몇 분 후에 네. 이종걸 원내대표가 무려 12시간 31분에 세계 최장 그 기록을 세우면서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네. 그러고 이제 그 더민주 의원들이 의원실 밖에서 저 본회의장 밖에 모여 있다가 이제 어쨌든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에 했는데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의화 의장이 본회의를 몇 시간 후에 열어서 저렇게 이제 필리버스터 종료 선언을 하고 나서는 곧바로 표결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찬반 토론을 신청을 하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 의장이 모두 발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긴급한 필요한 조치 때문에 이걸 집권 상정에다 설명하려고 했는데 끝끝내 저 찬반 토론 과정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고 또 보시는 것처럼 이종걸 원내대표를 발의자로 한 그 수정안까지 제출되고 뭐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결국 말은 못 듣고 표결에 붙여졌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표결이 두 번 있었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조금 이따 정리해드리겠고요. 박성원 부국장께 국회의장이 내가 왜 직권 상정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저는 저 장면은 두고두고 한국 의회의 수준을 상징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장면으로 역사적으로 많이 방송에서 앞으로 틀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사실은 그 필리버스터 자체도 많은 의원들이 어떤 의사진행 방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화된 틀입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192시간 동안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의장이 이제 그것을 마치고 직권상정을 해놓은 이 테러 방지법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직권상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장이 아니라 개인, 국회의원 개인이라 하더라도 신상 발언을 주는 것이 그것이 민주적인 의회입니다. 하물며 의사를 진행하는 국회의장이 의사 진행에 관해서도 어떤 자신의 소신과 또 당부사항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아예 말을 못하게 입을 봉쇄하는 저러한 상황은 아마 두고두고 저것을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할지 대한민국 의회의 질 낮은 수준으로 기억할지는 아마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런 장면을 마친 후에 표결이 두 번 있었잖아요. 자, 새누리당이 내놓은 테러방지법 법안 표결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테러방지 법안 표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통과가 됐고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됐습니다. 그 관련된 얘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표결 결과를 전광판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이종걸 의원도 우리도 내겠다 해서 냈다가 결국 기각된 거지요. 부결된 사안입니다. 어제 그 수정안, 이종걸 원내대표의 수정안이 올라가서 표결에 붙였는데 263명이 참석을 해서 그중에 과반수인 156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어쨌든 민주적 절차는 거쳤고요. 거쳐서 결국은 저 수정안은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자신도 안을 냈다가 부결된 것이고
자, 이종걸, 그러니까 일단 새누리당이 표결한 거 할 때는 다 야당은 표결하지 않고 다 퇴장했죠. 전원 퇴장을 했죠. 전원 네. 퇴장을 하면서 네. 그 주호영 의원이 수정해서 발의한 법안, 테러 방지 법안이 결과적으로 15년 만에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일단 저 마지막 발언하면서 많은 의원들, 여야 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눈에 띄는 게 유인태 의원입니다. 자, 공천 못 받기로 배제가 됐죠. 저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유인태 의원, 신상 발언 자리를 권한을 얻어서 단상에 섰습니다. 자, 유인태 의원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한테 인사를 안 드렸구나. 예. 그 제가 발언하는데 우리 당에 아무도 없네. 예? 네, 또 이런 기억은 처음 보네요. 제가 제 19대 국회 들어서 이 본회의장 발언대 처음 쓰자 아마 제 삶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정말로 20대 국회에서는 좀 제대로 된 선거 제도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인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고 이번에 공천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깨끗하게 승복했고 마지막 발언, 어쩌면 마지막 본회의장 발언인데 자, 잘 만들어달라는 당부를 하고 떠났습니다. 자, 유엔티 의원과 관련된 생각이 많이 나시죠? 사실 저는 이 의원을 따로 취재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아마 본인이 지금 네. 이제 국회를 물러가면서 네. 본인이 더 이상 국회가 부끄러워서 정치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 사석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소외가 느껴진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선거제도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국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마지막 그 남은 의원들에게 당부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유엔티 의원은 이제 생사를 많이 넘나들었던 정치인이잖아요. 1970년대 유신에 반대해서 학생운동을 했고, 자,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이 지금 당시 수배 전단인데 맨 오른쪽 인물이죠. 네.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빨간색 줄 두 줄이 그어진 옛 사진 저희 동아일보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생사를 넘나들고 자유운동을 했던 그가 어쨌건 마지막 동료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자리에 서서 좀 좋은 정치를 해보자는 제안을 마치는 모습 저희가 방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좀 궁금한 것이 남습니다. 자, 손소 변호사. 어쨌건 네. 새누리당이 낸 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테러방지법은 실효되는 건데 절차가 좀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법률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은 이제 정부로 이송이 되고요. 네. 또 정부에서 이제 그 대통령이 공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제 오늘자로 정부로 이송이 됐고요. 또한 오늘자로 공포화됐습니다. 보통 헌법에 따르면은 공포된 날로부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네. 테러방지법 부칙 1조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부칙 1조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 오늘부터 그럼 테러방지법은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야 간의 생각이 계속 달랐던 저희가 몇 가지 쟁점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심정숙 기자. 네. 그러니까 테러 위험 인물은 사전에 이제 테러 방지를 위해서 감청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대상을 놓고 규정이 여야 생각이 많이 달랐군요. 처음에 원안에 있던 거는 테러방지법의 그 유엔에서 지정하는 테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테러 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런 식으로 문구를 처음에는 적시를 했었는데 이종걸 원내대표의 야당에서는 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는 부분이 너무 모호하다. 그래서 네. 테러의 예방 및 대응에만 엄격히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를 바꾸자 해가지고 수정안이 네. 제출이 됐던 거죠. 자, 그러니까 대체로 여당의 생각과 야당의 생각을 보면 좀 넉넉하게 범위를 두자는 것과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자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손수 변호사, 이건 네. 이렇게만 보면은 큰 틀의 차이를 잘 모르겠네요. 일단 네. 엄격함에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다음 상황 하나 좀 점검해 보겠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이제 국정원의 이제 감청 범위에 대해서도 이제 원안과 이제 이번에 야당 안이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통과된 테러방지법에 따르면은 이제 대테러 활동에 필요할 때 국정원이 감청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에 비해서 그 범위를 좀 좁혔습니다. 네. 즉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 거기를 추가적인 요건을 둠으로써 국정원이 감청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좁히자라는 안이 제안되었지만 결국은 통과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에요, 뭐 한 2달쯤 전인가요? 국가정보원이 이제 국회에 보고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요. 자, 이슬람 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한 분이 서울의 북한산에 올랐던 모습인데, 자, 저분이 이제 한국을 떠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저분이 혹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감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현행법으로는 감청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단순히 저렇게 깃발만 흔들었다고 해서 네. 대테러 활동에 필요할 때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이제 법을 이제 해석해서 시행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네. 아직 정확하게 법원의 판단이 있은 적도 없기 때문에 의문이 네. 있습니다만 일단 상당한 위험이 있느냐라고 보자면은 가능성은 더 희박해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통과된 법률과 또 야당이 마지막에 제시한 그런 수정안 사이에서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차이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그런 단체 회원들의 경우에는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감청이 가능해지는 것인데,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테러 예방을 국정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실에서 하자라는 게 여당과 야당의 큰 차이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법률 구조 사항이 제가 볼 때 핵심 같은데요. 네. 이렇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거든요. 네. 이 부분이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종걸 의원 원내대표의 수정안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을 다 삭제를 하고 네. 국정원장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의 대테러 센터가 총괄하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대테러 센터라는 것이 실제로 통과된 법률안에 따르면 생각보다 하는 일이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정원장의 힘을 빼고 기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국정원을 배제하고 이런 일을 하자라는 안으로 이제 제안했습니다만 결국은 통과되지 못하고 이제 새누리당 안대로 통과가 된 것이죠. 이동영 실장,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너무 감청하는 것이 뭐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인권보호관을 둬서 과연 이 사람에 대한 감청이 적절한지, 법원이 영장은 발부했지만 국가정보원 중심의 테러 활동이 적절한지를 따지는 사람인데 여야 생각이 좀 추천 방식에서 좀 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감시 장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권보호관을 누가 임명하느냐. 그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추진하자는 게 지금 통과된 원안이고요. 네. 야당 측에서는 국회가 추천을 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보호관을 임명하자. 네. 이런 아주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방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까? 박성국 장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추천하면 네. 이른바 정부 입김을 받고 권력이 저것을 남용하려 할 경우에 네. 인권보호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게 야당의 의심이고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야당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자는 건데, 이 추천권보다도 사실은 한 명의 인권보호관이 과연 얼마나 국정원이 설사 만일에 잘못간다 그러면 네. 얼마나 그것을 통제할 수 있을지, 인권보호관 자체가 국정원을 불신하는 데서 오는 실효보다는, 효과보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자리다. 애초에 저 자체가 완벽한 통제 장치는 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뭐 대법관도 뭐 대통령이 추천하기도 하고 국회가 추천하기도 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하기도 하고 다양한 분들을 하는데, 일단 한 사람을 두기로 했고 대통령이 추천한 그 원안, 새누리당 원안이 통과됐습니다. 손소 변호사 말씀처럼 이제 실효됐습니다.